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윤희숙의 서울시장론. 이게 윤희숙의 서울시장론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조금씩 나오나 봐요. 결론을 내려드리면 아직까지 윤희숙은 서울시장이 불가하다 하는 것이죠. 서울시장은 우리가 소통령이라 그러죠. 그죠? 지방 권력 중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 서울시장 자리입니다. 서울시장이 되고 나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서울시장을 대권 후보로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요새 있어요. 과거에 관료들이 서울시장에 임명될 적은 안 그랬는데 지자체가 되면서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오세훈 시장이었죠. 오세훈은 어느 정도 뻘짓을 해가지고 지금 재기가 거의 힘든 상태로 지금 빠져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과 부동산 폭등 민심과 또는 윤미향 사건 이런 형편무인지경의 정권이 난행을 하고 있죠. 난횡. 전횡을 떠나서 난행을 하고 있을 때 오세훈이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중한테 어필을 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재명도 칭찬하다가 그죠? 여권의 정책도 칭찬하다가 오리무중이 되고 있죠. 비록 이럴 때 여권 애들이 이재명이 뭐 기본소득을 갖고 나왔다 또는 기본주택을 갖고 나왔다 이래도 여권 주자들은 거기서 찬성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결국에는 대권으로 가려는 사람은 그 정책과 맞서는 정책을 개발해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실수를 했어요. 오세훈이가. 이재명이가 어떤 인물이에요? 전형적인 사기꾼의 인물 아닙니까? 그죠? 쌍욕의 전설의 대가. 레전드죠? 쌍욕의 레전드. 그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문재인의 압정보다 더 큰 악재가 시작될 겁니다. 악정이 시작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말이야 기본주택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찬성한다. 오세훈이가 그게 하는 말로 그거 한마디 하는 말로 오세훈은 마식하기 시작했다 하고 고고TV는 평가를 하는데요. 대선이라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적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나오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을 갖고 나와서 그거를 덮어버리는 것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이 돼야지 전선이 형성되는데 오세훈이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오세훈이가 나중에 대권 주자가 되면은 오세훈을 밀을 수뿐이 없는 우리 보수 우파의 운명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오세훈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윤희숙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윤희숙의 5분 레전드 연설. 그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았나? 그죠? 국민들의 폐부를 찔른 거죠. 국민들이 해야 될 말을 윤희숙이가 원고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고도 없다는 게. 그 미래통합당에 지금 다 보세요. 과거의 황교안이부터 왜 원고를 그렇게 씹어 돌려? 원고를 써놓고 왜 그걸 말을 해? 혹시나 막말 프레임에 걸릴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김종인 씨가 언제 원고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윤희식은 원고 없이 5분 레전드 연설, 그죠? 아주 현명하게 국민들을 선동해버렸다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윤희숙, 핫희숙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미래통합당의 인물란이 있으니까 서울시장은 말이죠. 웬만한 사람만 요번에 내면은 과거 구한국당 세력만 안 내면 돼요. 이깁니다. 이기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김용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방송이죠. 그런데 윤희숙은 지금 초선 국회의원이죠. 지금 스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다. 또는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윤희숙은 영웅감은 아니고 그저 소영웅 정도는 됐죠. 이제 국민들이 모두 윤희숙을 알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김종인 씨가 한 말이 있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시민이 50% 이상이 알 수 있는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참신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딱 맞죠? 그죠? 전 국민의 50%가 알았죠? 서울 시민의 100%가 알고 있을 걸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냥 한 생활 전선에서 힘드신 분들이 잘 모르겠죠. 그런 조금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윤희숙을 다 알게 됐죠. 그런데 윤희숙은 초선 의원이라는 소리죠. 초선 의원이고 이제 요번에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하나 건진 의원이라는 거죠. 하나 건진 소영웅, 그죠?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인물이 하나 이제 태어났다. 이제 국회의원 된 지 3개월 됐는데, 4개월 돼 가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서울시장에 집어넣고, 그죠? 어떤 검증을 갖다가 통과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정치력이 없는 사람인데, 윤희숙이는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되면은 상대편 진영의 집요한 공격과 폄훼와, 그죠? 신상 털기와 그걸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정치력인 돌파력과 파괴력이 있는 것인가의 문제죠. 그렇죠. 윤희숙은 KID 교수로 경제 교수였죠. 경제 전문가. 원래 윤희숙이는 서초갑에 그 공천 받기 전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김영호가 발굴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여러 가지 중에서 요거 하나는 잘했죠. 김영호가. 그런데 윤희숙이 같은 경우가 정치력인 파괴력과 대중 인지력. 그죠? 그러니까 대중이 윤희숙을 바라보는 거 외에 윤희숙이가 대중을 보고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세부적인 인지력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정치는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파괴력, 대중 인지력, 그 다음에 폭발력이 있을 것인가 문제죠. 실제적으로 서울시장의 전선에 들어갔을 적에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죠. 그러면은 윤희숙은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재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과 현 시대의 상황과 현상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돼도 괜찮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미래통합당이 큰 인물로 키워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미래통합당이 윤희숙이 미래통합당 일부 세력에서 국민들이 윤희숙을 환호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윤희숙을 서울시장 후보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50% 이상이 나오면은 40% 이상만 나와도 되죠. 출마시킬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정도 인물은 아니고 윤희숙은 의회에서 또는 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량으로 키워서 우리는 나중에 윤희숙을 써먹어야 한다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입니다. 지금 윤희숙이가 이렇게 뜨는 뜬과 동시에 또 하나가 뜨고 있죠. 윤석열이가 뜨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독재자, 전체주의자 문재인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게 검사들한테만 한 말이겠어요? 국민들한테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한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부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문재인을 치려고 또 윤희숙이라는 기리나가 태어난 거죠. 기리나가 태어나니까 그래 저런 보수라면은 저런 미래통합당 의원이라면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가 있어 해가지고 갤럽 여론조사에서 5%가 뛰어버립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굉장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5% 뛰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역사상 여론조사 역사상 한 당이 5% 그냥 갑자기 뛰어버리는 게 거의 없었다고. 87 체제 이후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미래통합당이 초재선을 갖다가 윤희숙화를 시키려고 요번에 본회의에서 많이 연설을 시켰죠. 5분 연설을. 하나도 두각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윤희숙하고 다른 점이 유연성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 전주에 같은 애가 판사 출신인데 그냥 소리 꽥꽥 치면서 인상 치면서 말을 하는데 하나도 그 해자가 안 되잖아요.
법에 대한 전주회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한 이 검찰을 파괴하는 추미애를 갖다가 윤희숙이와 같은 법조적인 지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김웅희도 그렇고. 근데 전주회 같은 경우는 투사로서는 얼굴에 나타나는데 내성이 아직 그만큼 안 됐다. 김웅희 같은 경우는 내성은 있는데 인상에서 너무 유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윤희숙이 보면은 내성도 강하고 인상도 강해. 이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치인의, 선동 정치인의 요체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 나이 먹은 사람들을 미래통합당 그 50대 후반, 60대 그 꼰대들, 보수 꼰대들은 말할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성일종 같은 경우는 TV에 많이 나오죠. 아주 예리하죠, 말하는 게. 근데 왜 지지를 못 받을까? 나이가 먹고 충청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이지만은 경제 전문가고, 그거는 맞아요. 호소력도 있어요. 근데 내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연설문 5분 연설문은 내공이 많이 표현이 되죠. 내공 있다. 근데 대중에 대한 인지력을 들어갈 적에 과연 전체 대중 연설을 진짜 할 적에 인지력, 내공이 나타날 것인가 의 문제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희숙 같은 경우는 쌍윤 중에 하나, 윤석열, 윤희숙인데, 윤희숙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손실에 치잖아요. 윤희숙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패부를 계속 지르고 있죠. 나는 우리 언니는 수학 포기자, 수포자였다. 무슨 교육을 이따구로 하느냐. 지금 4차 민신의 인터넷 온라인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문재인이 와서 그게 규제에서 다 막혀버렸다. 풀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다. 강남의 인프라, 교육 환경, 자사고 특목고 없어가지고 강남으로 쏠린 현상 이런 걸 갖다가 교육의 문제다. 이 교육 문제를 갖다가 문재인이가 집값에 대입시키면서 아주 싹 잡아버렸다. 파괴시켜버렸다. 그래서 윤희숙은 이런 식으로 사회에 울림을 줘야 되고 문재인 정권의 패부를 찌는 비판을 계속하면서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큰 인물로 써먹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